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자이언 윌리엄슨의 존재 때문에 아예 인기가 없는 팀은 아니지만 이번 오프시즌에 별다른 뉴스가 없었죠. 물론 조던 풀을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이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 순간 이후로는 뉴올리언스는 굉장히 불운한 팀, 뭘 해도 되지 않는 팀으로 좀 전락한 느낌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모처럼 이 뉴올리언스의 새로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허브 존스와 3년 68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허브 존스의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뉴올리언스의 이번 오프시즌 평가와 그리고 다음 시즌 전망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이끄는 뉴올리언스 참 이도저도 아닌 팀의 대명사가 됐죠. 애틀란타로 트레이드가 됐던 다이슨 데니얼스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뉴올리언스는 그냥 저주받은 곳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작 몇 년 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뛰는 것을 NBA 선수들이 선호한다거나 선망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단의 운영도 그렇고 뉴올리언스가 굉장히 훌륭한 관광도시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지만 NBA 선수들이 뛰는 걸 선호하는 도시는 아니죠.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팀의 운영은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자이언 윌리엄슨과 함께 2사 2호 시즌 앞두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도 있고 트레이 머피 3세도 무럭무럭 성장했고 또 자이언만 건강하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CJ 맥컬럼의 리더십도 아주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하지만 늘 같은 스토리죠. 자이언의 부상 재발을 비롯해서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서부 컨퍼런스 14위로 마감했습니다. 20승을 간 넘는 그런 저조한 성적에 그쳤고요. 원래 뉴올리언스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40승 이상 45승에서 50승 사이에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었는데 기대치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던 시즌이었죠. 자, 탱킹하기에는 전력이 과합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타이밍도 잃어버렸어요. 자이언에게 무언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었죠. 데이비드 그리핀 전 단장도 그랬고. 그런데 윈나우를 하기에는 주전들의 잦은 결장으로 인한 손실이 너무너무 크고 자주 발생을 해버렸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치고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또 자이언이 뛰지 못하고 제대로 된 그런 전력으로 나섰던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 잉그램은 트레이드가 됐고 자이언 윌리엄스는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펠리컨스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의구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자, 자이언의 문제, 또 펠리컨스가 자이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 나오면 잘했기 때문이에요. 잘 못 나와서 문제지. 부상을 그렇게 자주 겪으면서도 플로어를 밟으면 잘해버리니까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자, 2사 2호 시즌 30경기 뛰면서 28.6분, 그러니까 출전 시간은 계속 관리가 됐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런데 득점이 무려 24.6득점, 그리고 7.2 리바운드, 여기에 5.3 어시스트, 1.2 스틸을 기록을 했죠. 그만큼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필드골은 무려 56.7%였고 3점이나 자유투 감각은 좋지 못했지만 인사이드에서 정말 마무리하는 그 손끝 감각은 진짜 지난 시즌에도 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석률은 50%가 또 안 됐죠. 자, 지난 시즌 뉴올리언스가 얼마나 부상자가 많았냐면 자이언이 52경기에 결장했고요. 출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허브 존스가 62경기 결장했습니다. 허브 존스는 단 20경기 출전에 그쳤고 브랜든 잉그램은 64경기에 결장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선수가 이렇게 다쳐버리니 나머지 선수들이 스텝업 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결국 패배로 가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트레이 머피 3세가 건강을 유지했던 것도 아닙니다. 원래 부상이 많은 선수인데 지난 시즌도 29게임을 쉬었고요. CJ 맥컬럼도 26경기 결장했습니다. 그나마 건강했던 선수가 이브 미시, 지난 시즌 루키였는데 73경기 뛰었을 따름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그냥 아주 많이 쉬어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중심은 여전히 자이언이라고 믿고 있는 뉴올리언스 구단 수뇌부인데 사실 자이언 윌리엄스는 지난 1년 내내 트레이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링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뉴올리언스는 지금 팀 내에 나 포 세일 없다, 누구든 팔 수 있다라는 스탠스에 대한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2호 2륙 시즌 앞둔 현재 자이언 관련 루머는 거의 없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잠잠한 편이고요. 그리고 조 듀마스, 이번에 뉴올리언스의 새로운 구단 수뇌부로 왔죠. 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이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자, 우리는 자이언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도 뉴올리언스의 중심이 될 선수는 자이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 듀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위대한 그런 선수 생활을 보냈었고, 자,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선수로 뛰다가 결국 구단 수뇌부로 변신해서 초창기에는 뭐 괜찮았어요. 팀의 운영이. 그런데 뒤로 갈수록 완전히 팀을 망쳐버렸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다음에 카멜로 앤서니가 아니라 다르코 밀리시치를 뽑은 것을 차치하더라도 초반에는 좋았다가 뒤로 갈수록 좀 이상한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좀 불명예스럽게 나오게 됐었어요. 그 조 듀마스가 지금은 뉴올리언스를 이끌게 됐는데, 일단 우리는 자이언의 팀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공고히 이야기를 했고요. 자이언 하면은 늘 커리어 총 출전 경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이언의 커리어 통산 출전 경기 수는 214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214경기를 몇 시즌 동안 소화했냐? 6시즌이에요. 그 말인즉슨 벌써 자이언이 이제 7년 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 평균 약 35경기 뛴 거예요. 6년 동안. 35경기면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출석률이 엉망이었죠. 자, 2019-20 시즌에 24경기 출전, 그리고 2020-21 시즌에는 출석률이 높았지만 2021-22 시즌 전체 결장입니다. 시즌 아웃. 그리고 2022-23 시즌 29경기 출전, 그리고 24-25 시즌 30경기 출전이에요. 갑갑하죠. 이런 선수에게 팀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요?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이 이번 시즌에 과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코트 바깥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냥 잡음 없이 조용히 한 시즌을 보낼 수 있을지 좀 사실 의문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자이언의 출석률은 50% 이하였고요. 시즌 5경기 만에 질병으로 결정했고, 그 이후에 왼쪽 햄스트링 영자 때문에 다시 무기한 아웃, 그리고 팀 규정 위반으로 한 경기 출전 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뭐 가지가지 한 거죠. 그리고 부상 복귀 이후에 24경기에 출전했는데 허리 타박상 때문에 시즌 종료까지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고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만약에 올 시즌에도 출석률 이슈가 생긴다면 저는 뉴올리언스 내에 자이언의 입지는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고점 판매는 지났어요. 자이언으로 더 이상 많은 걸 뜯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7년째 끌려간다? 이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자이언의 활약상보다는 출전 경기 수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요. 도리어 변수는 저는 트레이 머피 3세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뉴올리언스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는 머피 3세죠. 지난 시즌을 통해서 완전히 성장했습니다. 브레이크아웃한 시즌을 보냈는데, 뉴올리언스는 비싼 대가를 받는다면 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다만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트레이 머피 3세를 내보내더라도 반대급부로 오는 선수가 베테랑이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베테랑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잠재력 넘치는 유망주도 함께 와야 된다. 그러니까 트레이 머피 3세를 우리가 그냥 내보내겠냐? 직전감 하나, 그 다음에 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유망주 하나, 거기에다가 최소 1라운드 픽 2장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피 3세로 와장창 뜯어내고 싶은 거죠. 자이언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자이언을 팔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니 결국에 팀 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선수는 머피 3세고, 이 정도 대가를 준다면 고려해 보겠다라고 지금 넌지시 운을 띄운 거죠. 자, 그 말인즉슨 뭐 탱킹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뉴올리언스가 활발한 오프시즌을 보냈었는데요. 드래프트를 통해서 데릭 퀸과 마이카 피비를 영입을 했습니다. 데릭 퀸을 영입하기 위해서 1라운드 픽도 불사했고요. 케번 루니와 2년 16밀 FA 영입을 했는데 굉장히 현지에선 평가 좋지 않습니다. 아니, 데릭 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브 미시도 있는데 루니에게 그래 제3의 센터라고 치더라도 2년 16밀은 너무 비싸다라는 평이 중론이고요. 그리고 조던 풀을 트레이드로 영입했죠. CJ 맥컬럼이 나가게 되면서 조던 풀은 케번 루니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다시 동료로서 뭉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허브 존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죠. 자, 케번 루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16밀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25-26 시즌 때 8밀, 이건 보장이고요. 26-27 시즌도 8밀은 팀 옵션입니다. 플레이 옵션이 아니라 팀 옵션이기 때문에 뭐 일견 이해가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 16밀은 과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허브 존스의 계약을 한번 볼까요? 3년 68밀인데 요 연장 계약은 27-28 시즌부터 시작합니다. 25-26 시즌 13.9밀, 26-27 시즌 14.9밀이니까 그 전에 허브 존스가 맺었던 계약 자체는 엄청난 염가였어요. 그리고 허브 존스는
2라운드 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라운드 로터리 픽 혹은 뭐 탑3, 탑5 안에 드는 선수들보다는 연봉이 낮긴 했지만 그 직전에 맺었던 계약도 굉장히 염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찌감치 연장 계약을 맺은 거죠. 자, 27-28 시즌 때 20.9밀을 받습니다. 이 연장 계약을 시작하는 해고요. 왜 20.9밀이냐면 전년도 연봉의 140%가 오른 금액이에요. 그리고 28-29 시즌 때 22.5밀, 29-30 시즌이 마지막인데 24.2밀이고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 존스가 아직은 또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뉴올리언스도 잘 잡았고 허브 존스도 그 전에 염가 계약을 맺은 걸 보면 금액의 대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계약 기간을 늘리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지난 시즌 때 20경기밖에 뛰지 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허브 존스가 인저리 프로는 아닙니다. 왜냐? 첫 번째 시즌 때 78경기 뛰었고요. 두 번째 시즌 때 66경기, 세 번째 시즌 때 76경기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 부상이 잦았을 뿐이지 인저리 프로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자이언이 이런 동료들과 함께 뛸 수 있을까요? 다음 시즌 예상 로스터를 한번 살펴보면 디존테 머레이, 그리고 제레미아 피어스, 이번에 신인 드래프트로 뽑았죠. 그 다음에 호세 알바라도까지 3명이 번갈아서 1번을 볼 수 있고, 뭐 조던 풀도 1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던 풀과 조던 호킨스 두 조던이 뭐 2번 포지션을 서로 양분할 수 있겠죠. 조던 호킨스는 반드시 이번 시즌을 통해서 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좀 무딘 편이고요. 3번은 팀 에이스인 트레이 머피 3세, 그리고 트레이드로 영입한 샤딕 베이, 4번은 자이언 윌리엄슨, 여기에 허브 존스. 허브 존스는 뭐 3, 4번을 오갈 수가 있죠. 그리고 5번은 이브 미시와 데릭 킨, 그리고 케번 루니로 구성이 됩니다. 요 멤버면 사실 뭐 부상만 많이 없다면 충분히 플레인 토너먼트나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전력이긴 해요. 그리고 루니와 머레이가 최고 연장자일 정도로 젊은 팀입니다. 1996년생이 최연장자라면 굉장히 젊고 날랜 팀이 될 수 있는 거죠. 건강 이슈만 없다면 중상위권은 충분하지 않을까. 중위권, 더 나아간다면 중상위권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데릭 퀸을 영입하기 위해서 2026년 비보호 1라운드 픽을 애틀란타에게 건넸던 조 듀마스, 트로이 위버 콤비의 요상한 선택이 팀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딜이었습니다. 애틀란타의 구단 수뇌부가 조 듀마스가 마음을 바꿀까봐 정말 전전긍긍하면서도 이 딜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 딜을 진짜 애틀란타 쪽에서 건넨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진짜 호구딜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보호픽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거를 데릭 퀸을 영입하기 위해서 1라운드 픽을 썼던 이 조 듀마스와 트로이 위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뉴올리언스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조직력을 가다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베테랑이 된 자이언 윌리엄슨, 그리고 팀을 또 한 번 옮기게 된 조던 풀 같은 선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브랜든 잉그램, 그리고 CJ 맥컬럼 두 베테랑들이 팀을 떠났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케미스트리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2025 오프시즌과 다음 시즌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허브 존스의 계약 구조도 리뷰를 해봤고요.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라스베가스 서머리그가 시작이 됐는데 눈길을 끌만한 선수들 또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